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분쟁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일제 불매 운동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저들이 그동안 때때마다 발표했던 담화 내용과 그들의 특히나 아베의 후안무치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지켜진 것이 별로 없이 핑계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저들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새삼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관계의 비정함을 새삼 인지하면서 말입니다. 딱 봐도 발표 내용과 현실적 처리 상황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굳이 평론은 하지 않고 담화 내용만을 시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3년 8월 4일 날 발표된 고노 내각 관방장관의 담화 내용입니다.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에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상은 1993년 8월 4일 고노 내각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과 담화라고 할 수 있는 무라야마 담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의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뒤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가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 우호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 확산 금지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회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 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였습니다. 이에 연달아서 고이즈미 수상이 2005년 8월 15일 날 발표한 담화 내용을 연달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쟁 종결 60년을 맞아 새삼 지금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전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두 번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지난 전쟁에서는
300만여 명의 동포들이 조국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쟁터에서 산화했으며 전화를 입어 쓰러졌으며 또는 전후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난 전쟁에 있어서 내외 모든 희생자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풍화시키지 않고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갈 결의를 표합니다. 전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많은 국가들의 지원에 의해 폐허로부터 일어섰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받아들여 국제사회로의 복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관철하고 정부 개발 원조와 UN 평화유지 활동 등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물적, 인적으로 적극적인 공헌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후 역사는 바로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나타낸 평화의 6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후에 출생한 세대가 전 인구의 7할을 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오로지 스스로의 체험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청년 해외 협력대 등 많은 일본인들이 평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활약하고 있으며 현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도 예전에 없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의 대수관계에 있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함께 손을 잡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지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도상국의 개발이나 빈곤의 극복, 지구 환경의 보전, 대량 살상무기 불확산, 테러 방지 및 근절 등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곤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견지하고 유일한 원폭 피해국으로서의 체험과 전후 60년의 발걸음을 근거로 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갈 것이 생각입니다. 전후 60년이라고 하는 고비를 이루는 올해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새삼 표명하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15일 내각 총리 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상이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수상이 발표한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수상으로 있는 아베 수상의 담화 내용, 즉 2005년 8월 14일 날 발표된 담화 내용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70년을 맞이해 앞의 대전의 길과 전후의 행복,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 전에 세계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의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 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로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를 둘러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족 자결의 움직임이 확산돼 지금까지의 식민지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전쟁은 1000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강하게 바라며 국제연맹을 창설했습니다. 전쟁 자체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본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고 구미제국이 식민지 경제를 끌어들인 경제의 블록화를 진행하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고립감이 커져 외교적,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힘의 행사에 의해 이를 해결하라고 시도했습니다. 국내의 정치 시스템은 제동을 걸기에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따라갔습니다. 만주사변, 그리고 국제연맹에서의 탈퇴. 일본은 점차 국제사회가 장렬한 희생 위에 쌓아 올리려고 했던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제가 돼갔습니다. 나아갈 진로를 그르쳐 전쟁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전후 70년이 돼 국내외에서 회생된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영겁 애도의 뜻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앞의 대전에서는 300만여 동포가 숨졌습니다. 조국의 장래를 염려해 가족의 행복을 바라며 전진에 흩어진 분들, 종전 후 혹한 또는 뜨거운 먼 이역 땅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돌아가신 분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와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의 폭격, 오키나와에서 지상전 등으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을 거친 국가에서도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이름 모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등 전장이 됐던 지역에서는 전투뿐만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많은 무고한 백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엄이 손상됐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준 일본이 준 사실, 역사는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음미할 때 지금도 말을 잃고 그저 단장의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희생 후에 현재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후 일본의 원점입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의 대전에 대해 깊게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일본은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오로지 부전의 맹세를 견지해왔습니다. 70년간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 우리는 조용한 자부심을 품고 이 부동의 정책을 앞으로도 고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 대전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해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 전화에 의해 도탄을 맛본 사람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후 600만 명이 넘는 귀한 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서 무사히 귀환해 일본 재건의 원동력이 된 사실을, 중국에 고립돼 있던 천여 명의 일본인 아이들이 무사히 성장해 다시 조국의 흙을 밟았던 사실을,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전에 포로였던 여러분이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해 서로 전사자에 대한 의령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전쟁의 고통을 맛본 중국인 여러분과 일본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전 포로 여러분이 그렇게 관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갈등이 있어야 할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에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용의 마음으로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70년의 기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화해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인구의 8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아이나 손자에게, 그리고 그 앞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그 또 부모 세대는 전후 잿더미 가난의 수렁 속에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로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미국, 호주,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정말 많은 국가에서 은원을 넘어 감사하게도 선의와 지원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서 힘으로 타게 하려고 한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분쟁에서도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힘의 행사가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원칙을 앞으로도 굳게 지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겠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의 비확산과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서 전시하에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과거를 가슴에 새겨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에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국가이고 싶습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지 아니할 세기가 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불록화가 분쟁의 싹을 키운 과거를 가슴에 새겨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나라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국제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를 더욱 번영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기초입니다. 폭력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빈곤에 맞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질서의 도전자가 됐던 과거를 가슴에 새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어느 때보다 기여하겠습니다. 종전 80년, 90년, 심지어 100년을 향해서 그런 일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그 결의에 있습니다. 평성 27년, 즉 2015년 8월 14일 내각 대신 아베 신조. 자, 이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내용인즉슨 핵심은 자기들은 피해자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다른 나라들한테는 별로 미안한 것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국제 경제 체제를 발전시킨다 라는 이러한 각오를 무색하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아베의 이러한 아베가 신의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정치인들도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사과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베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과 내용들을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아베를 두고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분노가 밀어 닥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본 물건을 잘 쓰지 않는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 일본 물건 쓰는 것도 그렇고 일본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일 수밖에 없는데, 단지 지금과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분쟁의 장기화될 경우에 약간씩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